강서구 옆에 양천구 있잖아요. 양천구도 있고 옆으로 가면 동작구 있고 반포인데 지나치게 저평가가 아닌가. 지하철 9호선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강서구에 눈여겨 좀 보시면 좋겠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은평구 있잖아요. 은평구도 지역이 좀 넓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은평구에서 신축 아파트는 15억 17억 해요. 신혼부부인데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셔도 되고 돈이 더 부족해. 10억 이하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도강이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도강에 가게 되면 아직도 뭐 7억대 6억대 뭐 면적을 줄이게 되면 더 작은 물건들도 있으니까 돈이 부족한 분들은 노도강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고. 서울 한강벨트가 너무 좋은 건 아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한강벨트 많이 올랐는데요. 네. 2024년 5년 오르기 전에도 부담스러웠어요. 어차피 못 사는 지역이고 부담스러운 지역인데 또 이게 우리 구독자들도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뭐 현금이 넉넉하다. 근데 강남 아파트 살까 말까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난 강남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앞으로 10년, 20년 후도. 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돈에 맞춰서 강남 아파트 샀으면 물론 단기간에 큰 재미는 저는 못 볼 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전쟁 변수도 있고 미래의 상승의 적은 과거의 상승이기 때문에 2024년 5년의 상승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년 정도는 조정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떨어지면은 조정의 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고요. 오히려 안 떨어지고 버티면 뭐 2, 3년 보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장의 이제 기능인데 항상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좀 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뭐 돈 많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아니면 내가 집에 한 채 있는데 하나 더 사? 이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입하지 마시고요. 지금 대출이 다세대나 상가주택도 대출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근생은 나오거든요. 주택이 아니면 그러면 경매나 금매 요즘 꼬마 빌딩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 꼬마 빌딩도 강남이나 용산 쪽에 좋은 물건들 금매대로 나오거나 경매를 잡을 수 있다면 오히려 대출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정부도 근생 빌딩을 규제할 마음은 없잖아요. 돈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다각화 문을 좀 돌리는 전략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 소위 말해서 뭐 중산층 정도 네. 분들은 저는 2024년, 2025년 많이 올랐던 지역은 배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안 올랐는 지역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돈이 1억도 아쉽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올라가는 지역도 물론 완전히 안 오른 지역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10억 이상 있어. 10억 이상은 있어. 대출 좀 받아서 뭐 15억이든 15억이 좀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되고 그런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 사시려는 분들은 저는 서울 내에서 핵심 지역들은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강서구가 한강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와 신기하게 강동구는 그래도 강남 4구라고 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강서구는 진짜 강서구 옆에 양천구 있잖아요. 양천구도 있고 옆으로 가면 동작구 있고 반포인데 지나치게 저평가가 아닌가. 지하철 9호선도 있고 물론 뭐 거리는 있습니다만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강서구에 눈여겨 좀 보시면 좋겠다. 근데 가격이 뭐 금매는 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곡도 계속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금매를 찾지 말고 사서 10년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강서구 쪽에 보면 구축 아파트들은 뭐 가양 2단지, 6단지 이런 데 보면은 25평이 뭐 10억 조금 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오래된 아파트가 그 돈 주고 사야 되라고 하지만 과거 시세는 의미가 없고 야 몇 년 전에 7억 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다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물론 뭐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강변이라는 강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마곡으로 가셔도 되고 얼마 전에 방화 6구역 재개발한 이름이 뭐더라? 레미안 엘 라비네? 네. 이름도 분양. 엘 라비네. 전용 84가 18억 5천 정도 나왔거든요. 분양가가. 와 근데 경쟁률 높게 나왔더라고. 강서구 끝자락인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제 17억은 신축 아파트는 기본이기 때문에 요즘 만약에 알라딘 마술 램프가 생겨가지고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뻥 되면 요즘 추가 분담금을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억 얘기했는데 이제 7억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유리하지 않나요? 10억, 11억에 사서 만약에 7억을 더 주고 18억이 되면 엘라비네가 좋겠습니까? 한강변에 재건축되는 게 좋겠습니까? 한강변이 좋죠. 한강 뷰 나오면 20억 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물론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으로 잘 사셔도 되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서구 좋게 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은평구 있잖아요. 은평구도 지역이 좀 넓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은평구에서 신축 아파트는 15억, 17억이에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인데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셔도 되고 신축이 아닌 분들은 은평구에서 찾아보면 10억대, 10억 이하로도 전용 84를 찾는 아파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꽤 있어요. 그 DMC역 위에 가면 청구 우방 아파트들도 있고 응암 쪽에 가도 역세권하고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응암 푸르지오나 센트레빌 같은 것도 있고 연신내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GTX-A도 연결이 됐잖아요. 연신내역에 3호선, 6호선 GTX 불광역하고 중간에 있는데 거기 힐스테이트 있고 그 옆에 보면 미성 아파트 있거든요. 재건축 추진한 아파트.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 우리 가성비로 그래도 거기 옛날에 매덕했나 제발 옛날에 매건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얘기 무슨 소리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고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옛날에 내가 어디 삼성 부장이었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과거는 이제 잊자. 하지만 과거의 상승 기억을 하자. 그러면 은평구 강서구 괜찮은 것 같고요. 돈이 더 부족해 10억 이하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동항이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항에 가게 되면 아직도 뭐 7억대, 6억대 뭐 면적을 줄이게 되면 더 작은 물건들도 있으니까 돈이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노동항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고 서울에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금강구도 있고 있습니다만 중랑구도 괜찮은데 중랑구는 이상하게 노동항보다도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가지고 중랑구는 제가 임장을 좀 다녀온 다음에 다음 방송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 같고요.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남북권이 먼저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성남, 남북권은 이게 포도줄기처럼 경부 라인을 타고 가요. 하남, 구리, 뭐 성남도 이제 뭐 판교 분당은 빼고 과천 이거는 이제 한강벨트하고 같은 급이니까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성남 구시까지 재개발하고 성남 수진 2구역이 요즘 제일 많이 거래된 구역 중에 하나거든요. 가격이 좀 만만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왔고 더 내려오게 되면 뭐 용인 수지도 굉장히 강세고 광교도 많이 올랐고 동탄은 규제 지역이 빠지면서 또 많이 올랐고 안양 동안구도 규제 지역에 묶였음에도 올랐고 평촌 신도시도 좀 많이 올랐고 올랐는데도 또 괜찮아요. 그래서 자금 맞추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나는 진짜 돈이 부족해. 1억 5천밖에 없어. 그러면 노원구 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데 나는 전세 다니기는 싫어. 근데 꼭 서울 고집하지도 않아. 라고 한다면 안산에 가면은 신안산선이 다니거든요. 신안산선 지금 원래 2027년 계획이었는데 계획처럼 될지 좀 뭐 약간 미뤄질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신안산선 라인을 보게 되면 뭐 제 기억으로는 여기 여러 개 있는데 뭐 성포 여기 있어요. 성포 주공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주변에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 있어요. 동네가 안산이라는 것밖에 없어. 근데 거기 지하철역이 생긴다? 가격이 3억 몇천이에요. 전용 59가. 용적률 150%. 용적률도 낮잖아. 네. 그럼 나중에 재건축 추진할 수도 네. 있고. 재건축 언제 되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용적률 낮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아파트들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전세 끼고 사도 돼요. 네. 이건 합법이니까 우리가 합법을 해야죠. 그러니까 난 1억 5천 있으면 전세 끼고 사도 되고 입주하면 신안산선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30분 안 걸리잖아요. 좋지 않아요? 여의도에 월세 사느니 나는 이거 사서 살겠다. 진짜. 근데 청약 조건이 좋아. 그러면 공공분야 청약 기다리셔야 되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자고요. 정부가 집값 잡아주겠지. 반값이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거 기다리면은요. 그렇게 되더라도 또 무서워서 못 사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말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지 실현 가능성은 솔직히 서울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져. 그 확률 몇 %?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또 떨어지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감당이 안 될 걸요. 네.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에 베팅하지 말고 현실적인 베팅을 좀 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쪽에서도 신축 아파트 뭐 금단이나 청락에 가봐도 10억 이하 신축 아파트들 많잖아요. 금단 또 지하철역 주변에
7억 몇천짜리 아파트. 푸르지오 더베뉴도 7억 3천인가 7억 4천 실거래 찍혀 있던데 좋더만 가보니까. 그런 거 지하철역 이용도 가능하고 편의시설도 좋으니까 전세 끼고 사도 되고 실구조하면 요즘 7억으로 신축 아파트 서울에 전세도 못 구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꼭 고집하지 않은 분들은. 근데 나는 꼭 서울에 사고 싶어. 돈이 부족해. 그러면 이게 베팅의 문제인데 또 빌라 같은 거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에 할 만한 곳들 뭐 빌라 같은 거 사면은 3, 4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꼭 서울을 고집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이 좀 사주더라고. 부모님들의 능력은 되는데 강남 아파트를 사주기는 부담스러워. 그러면 한 3, 4억으로 빌라 하나 서울에 재개발 가능성 있는 곳 하나 사두고 자식 이름으로 하나 해주는 거지.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자기 세무조사 위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계주공 3단지나 미미3이죠. 네. 이런 좀 재건축 단지들 좀 지금은 분담금 폭탄 우려 때문에 좀 걱정이 있긴 하지만 이런 지역을 좀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오르기는 많이 올랐어요. 미미3도 작년 대비 올해 좀 많이 올랐죠. 막 10 몇 억씩 하던데 미미3 작년에 10억 이하였죠. 지금 10억 넘어서 뭐 얼마더라? 12억, 13억 이렇게 하나? 많이 오르긴 했는데 위치는 좋죠. 광운대 역세권에. 왜 좋냐면 미미3 왜 올랐냐면은요. 간단합니다. 분위기 자체도 그렇지만 미미3이 모르는 분들이 있나? 미성 미룡 3호 재건축 아파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네. 성장기 유튜브는 다 알려나? 자, 미미3 유명한 아파트고요. 광운대 역세권인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서울원 아이파크라고. 네. 얼마 전에 작년에 분양했던 작년이야 재작년이지. 재작년에 2024년. 분양했나요? 네. 세월이 빨라요. 그러네요. 아, 지금 26년이죠. 네. 세월 가는 줄 몰라. 그때 제가 모델하우스도 갔었는데 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용 84가 분양가가 13억대 나왔거든요. 미분양 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저도 솔직히 그때 야 이게 진짜 너무한다. 여기를 13억을 때리냐? 라고 했는데 피가 붙었습니다. 내가 바보지. 피가 붙었다니까요. 이게 올라가지고 지금 아마 나오는 매물 보니까 17억대 정도. 그렇게 많이 붙었나요? 왜? 엘라비네가 18억 5천 또 네. 높은 경쟁률 나왔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미미3 어떻게 될까요? 더 비싸. 따라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서울원 아이파크가 올라갈수록 미미3은 올라가는데 이제 사업성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네. 추가 분담금을 지금 분위기에서는 조합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물론 용적률이 좀 낮아가지고 또 뭐 그렇게 7억까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뭐 5억으로 될 수도 있는데 마음은 7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7억에서 더 내려가면 땡큐니까 그럼 7억 정도로 본다도 나중에 신축이 되면 저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12억 13억에 사서 7억이면 20억인데 서울은 아이파크가 지금 17억이라고 해가지고 뭐 또 올라갈 거니까. 상계주공 3단지도 마찬가지죠. 상계주공 3단지는 이제 미미3보다 더 올라가긴 합니다만 장점이라면 그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학교 있고 옆으로 그 천도 오르고 상계동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돈이 조금 아쉽더라도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가는 게 올라갈 때도 더 좋고요. 상계동 무시하는데 사람들이 좀 무시 많이 하잖아요. 무시하는데 재작년이었나? 작년 초인가? 재작년이었나? 제 아는 후배가 막 고민하다고. 의왕에 사는 후배인데 의왕에 집 하나 더 살까? 이래가지고 미쳤냐? 같은 지역에 왜 두 개를 사?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규제지역 지정되기 전이니까 상계동. 그냥 상계동에 그 상계중 3단지 이런 거 하나 사 그냥 전세 끼고 그때 전세 끼고 가능했으니까 얼마 투자할 건데 뭐 한 3, 4억 정도 있대. 올랐잖아. 안 오를 것 같아. 소리 소문 없이. 네. 정부가 상계동을 규제적으로 묶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가요. 그래서 돈 지금 보니까 한 1억 5천 2억 정도 번 것 같아. 그러면 3억 투자해서 많이 보신 거죠. 수익률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핵심 랜드마크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가격도 좀 보긴 해야 됩니다만 다른 지역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추가 상승 여력도 있고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돈이 50억 있는 분들이 50억이 있는데 이거 사는 거는 반대하고요. 주택 수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한 3억 정도, 3억에서 5억 정도. 미미삼은 좀 올라서 5억 가지고도 대출이 생애 최초는 70%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어떻게 됐든 자기 자본에 맞춰서 저는
70% 나와도 LTV를 한 50% 정도로 맞춰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자기 자본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자체는 마음에 든다. 근데 최근에 올랐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안 올랐으면 제가 강력 추천하는데 이거는 진짜 강력 추천 아파트였는데 최근에 가격이 올라서 이제 강력은 뺐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었으면 정말 초강력 추천하셨겠군요. 우리 딸도 샀어야 되는데 제가 바본가 봅니다. 네. 경기도 1기 신도시 중에 2차 선도지구 지정 이슈가 있는데요. 가장 좋게 보시는 곳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참 말도 많고 근데 이게 참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참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분당도 제일 잘 되는 데가 분당이라고 했는데 분당조차도 지금 뭐 추가 분담금 얘기 나오고 하면 과연 얼마 나올까? 야, 이게 사람들이 솔직히 다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조합원들 얘기 들어보면 환급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아니 서울에 용적률 낮은 것도 안 되는데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환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분당이든 다른 곳들도 옛날에는 젊은 도시였잖아요. 신도시니까. 그분들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30대가 아니라 60대가 된 거예요. 40대가 70대가 되고 노인 도시가 돼가지고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동의율은 많이 됐는데 막상 돈 문제가 나오면 추가 분담금 5억 7억 얘기 나오면 좀 문제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통합 재건축 좀 불만인데 물론 뭐 시나 국가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가족도 통합이 안 되는데 오늘 저녁 뭐 먹으려 그러면 큰 딸은 뭐 돼지갈비 먹자 그러고 둘째는 파스타 먹자 그러고 나는 김치찌개 먹자 그러고 배가 산으로 가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통합도 더 힘들죠. 왜냐하면 입지가 다 다른데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단지는 동 우선 배치해달라. 그렇죠. 뒷동에 있는 사람은 야 통합인데 무슨 소리야 뺑뺑이 돌려야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용적률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2차 선도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이슈는 될 것 같고요. 2차 선도지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1차 선도지구도 점수는 비슷비슷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양보를 하느냐. 기부 체납이라든지 여기 이제 점수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그게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선도지구는 됐는데 사업성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2차 선도지구도 이제 고민인 거죠. 아, 우리가 사업성 위주로 짜야 되나? 일단 당첨되고 봐야 되냐의 전략인데 1차 보면은 당첨되는 게 그래도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협의하자라는 전략으로 갈 것 같고요. 아마 선도지구 2차로 지정되는 곳들은 또 다른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지역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분당이 가장 저는 유력하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사업성을 뚫고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똑같죠. 그렇죠.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삼본, 중동이 공사비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공사비는 똑같은데 일반 분양가를 분당은 얼마 할까요? 25억, 30억 해도 되겠죠. 전용 84. 30억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상. 그렇죠. 구축이 20몇 억씩 하는데. 그러면 분당은 30억 일반 분양이 가능한데 일산은 일반 분양 15억 정도는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일산과 분당은 공사비는 똑같은데 여기서 15억이 더 들어오니까 추가 분담금을 더 내릴 수는 있겠죠. 여기서부터 사업성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분당은 집값이 뭐 20몇 억 하잖아요. 20억이라고 치면 20억에 7억 내는 거고 일산은 7억 하는데 7억 내래. 집값만큼 추가 분담금 내라고 하면 뒤집어질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산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네. 왜? 일단 가성비가 있잖아. 같은 출발인데 이미 분당은 이렇게 올라가고 물론 입지 차이도 있고 분당이 좋습니다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일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 그 자금에 재건축 안 돼도 GTX도 킨텍스 여기에 들어왔고 좀 불편해도 그 정도 가격이면 저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재건축 추진되면 또 압니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렇다면 중동도 그렇고 삼본도 그렇고 평촌도 좋긴 해요. 분당 다음에 평촌입니다. 그래서 평촌 또 눈여겨 좀 보셔도 되는데 평촌의 가격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사람마다 이제 가격의 부담에 대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분당 평촌이고요. 삼본 중동 일산은 이제 가성비로 가야 됩니다. 3번에 가게 되면 선도지구 지정된 아파트도 48평인가? 48평 돈 8억 얼마인가? 그러면 애가 3명이요.
애가 3명이요. 좀 큰데 필요해. 그러면 네. 3번 가서 지하철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도 난 괜찮지 않을까? 선도지구도 있고. 그래서 각자의 선택의 문제고. 근데 선도지구 1기 신도시가 생각처럼 빨리 되기는 네. 저는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주 대책도 없고. 모를까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뭐 한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금 또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대통령이 분당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제 여러 SNS도 많이 하고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좀 강한 메시지를 좀 내주셨으면 추진에 대해서 그래서 관료들한테도 대통령이 일기 신도시 제대로 이주 대책뿐만 아니라 점검 한번 해라라고 메시지를 좀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좀 피해야 될 선택 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피해야 할 선택은 시장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폭등할 거야. 폭등할 거야.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무리한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들어가든지 상급지로 갈아타면 무조건 올라. 라고 하기에는 항상 리스크는 존재하잖아요. 주식은 리스크 구간이 부동산보다 더 많아요. 부동산은 과거를 보게 되면 97년도 IMF 외환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2차 글로벌 금융위기 2차 파동이죠. 있었고 2022년 하반기 금리 QT 긴축 미국이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주식은 이거보다 한 5배 정도는 5배까지는 아니고 한 3배 정도는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저는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리스크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미래의 상승의 적은 과거의 상승이다. 최근에 너무 급등한 지역들, 한강벨트 지역들은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10년 후에는 강남을 대체할 곳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무리하게는 저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단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 특히 15억 아래 구간에 걸리는 분들은 제발 시장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해서 또 금매가 나왔다고 해서 이들 지역은 전혀 딴 세상인데 지금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일부 유튜버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제 시작이다. 강남 집값 잡았다. 떨어질 일만 남았다. 반값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의 의견인 거고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방송 많이 했는데 한 8년, 10년 되는데 한 번도 못 맞췄잖아. 한 번도 못 맞췄는데 그 반값에 또 베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너무 무모하게 그분 말만 듣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물론 그분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 성향도 맞아. 그래서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모든 걸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폭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맹신해도 안 되고 폭락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맹신해도 안 되고 제 의견을 또 맹신해도 안 됩니다. 저도 그냥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쭉 들어보고 나는 이 의견이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면 자기만의 기준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저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분들은 집을 왜 사?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자식은 월세는 안 보내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는 어떤 경우라도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우리 가족의 주거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올라가면 10년 후에 올라가면 그게 또 레버리지가 돼서 내 자산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꼭 자산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요즘 또 전세 난이고 전세 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오래 갑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해서 그 스트레스라도 덜 받아야지 전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흰머리 늘어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